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을 말하다 아메리카노의 전혜성. 양규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주변에 있는 최 소장님께서 이제 한국에서 물건을 보내면 어떤 식으로 통관이 되고 유통이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처음 미국에 물건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수출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워낙 그 수출을 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들도 많고 또 이제는 수출을 워낙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많은 그 브로커 에이전트들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관세사분들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하실 텐데, 실제로 공산품은 사실은 어떤 통관의 문제가 거의 그 식품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어떤 얼굴에 바르거나 저희가 직접 섭취를 해서 이런 건강에 해가 되는 그런 경우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통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민감한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 박사님 말씀은 각종 그 다른 허가나 인증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공산품이라고 그러면 옷이나 가구나 이런 그 제품들을 생활용품? 말씀하시니까 네, 그런 것들은 특별히 그 어떤 허가 절차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우선은 그러면은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허가나 아니면 그 검증이 필요한 그런 아이템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이 있겠고 어떤 이제 뷰티 제품, 화장품이나 예를 들면 얼굴에 바르거나 이제 그 머리에 이렇게 바르거나 이렇게 바디 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인증이 있죠. 그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 로컬에서 USDA 인증도 있고 FDA 인증도 있고 다들 아실 거예요. 제품을 보내시기 전에 그 미국에 적합한 인증이나 등록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FDA 등록은 제품 등록이 아니죠. 시설 등록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안전한 시설 안에서 제품이 생산이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식품이나 어떤 코스메틱이나 이런 의약품 같은 경우는 통관을 할 때 FDA 등록 번호를 시설 등록 번호를 기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하나의 맨데토리 사항으로 들어가는 거고 선적하기 전에 하루 전에 미국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되죠. 어떤 제품을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미 그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생산지 허가, 그러니까 FDA에 관련돼서 네, 시설 등록.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는 관세가 면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사전에 인보이스나 하적을 하는 그 물건들에 대한 품목 리스트 같은 것들도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려 그러면 그 우리가 한국에서 선화증권이라고 하죠. 그 빌 오브 로딩이라고 선화증권이 있고 그다음에 네, 패킹 리스트가 있죠. 패킹 리스트 어떤 그렇죠. 어떤 제품인지 그런 패킹 리스트 그다음에 이제 상업 송장이라고 하죠. 커머셜 인보이스. 그렇죠. 이제 그리고 기타 산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서류들을 갖춰야 되고 한번 통관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되면은 그 레드 리스크에 등재가 등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포트 얼럿을 받은 그런 어떤 수입 경고를 받은 그런 업체들은 다시 또 한 번 수입 수출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결국은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네. 한번 그 통관하는데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올렸을 때는 그런 그 미국 관세청에 잘못된 그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리스트가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는 블랙리스트로 가죠. 미국에서는 이제 레드리스트라고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많이 걸리냐면 식품에 대한 어떤 과대 광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한국 그 마켓 같은 데 실제로 가보면은 아직도 한국으로 표기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영문화 작업은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 통관하실 때 다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요. 그리고 무사히 통관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통관 업체를 잘 만나서 통관을 이미 레지스트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 그 제품을 같이 들여오셔가지고 무사히 통과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적발이 될 우려가 있어요.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과대 광고죠. 그 레이블링에 이제 그런 식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 과대 광고를 해서 마치 건강에 어떤
유익한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적발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FDA나 이런 기관들이 그 레이블링을 보고 그 회사의 웹사이트나 이런 걸 다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 박사님 얘기하는 것들이 과대 광고 이런 것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인삼을 들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삼은 솔직히 이게 건강 보조식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몸을 좀 건강하게는 할 수 있지만 어떤 그 치료제라고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만병통치약인 양 광고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걸린다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복걸복이라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랜덤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근데 걸리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번 그 임포트 얼라스를 받게 되면은 그걸 해결하는데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초반에부터 조심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미국에는 요행을 바라고 한두 번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계속해서 한 달에 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꾸준히 수입이 그 절차가 진행이 되는 일이라고 그러면 언젠가는 걸려서 그것들을 지난 것까지 다 페이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한국에 예를 들면 한국 마트에 이렇게 입점되어 있는 한국어로 표기만 되어 있는 것들은 그렇게 들여왔다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우리 전 박사님 조금 전에 식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식품만이 아니고 모든 제품들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 물건에 구성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 첨가물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영문으로 상표가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서 생산이 되고 어떤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이런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들어있을 때만이 올바른 통관 절차를 맞출 수 있겠군요. 그렇죠. 업체들 입장에선 사실 특히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 FDA 등록하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메디컬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시는 경우 이제 뭐 다만 칫솔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거의 뭐 6,000불 가까이가 되잖아요. 등록비가.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굳이 내가 미국에서 아직 유통업체가 없는데 이거를 등록을 하고 들어와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퀘스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시장성을 보고 가자고 해가지고 그 통관 업체가 예를 들면 칫솔을 핸들링하는 통관 업체를 통해서 이미 그 검증이 된 칫솔 업체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하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됐는데 그 적발될 우려가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제가 미국에 와서 30년 정도를 살았는데 건축물이나 주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늘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보통 만드는 것보다 한 가지를 더 신경 써서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광야한 그런 넓은 벌판에 미국 팀과 한국 팀을 두고 집을 10채씩을 접어라 그렇게 과제를 주어지면 한국 사람이 첫 번째 집은 더 빨리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9채를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한 채 만드는데 졌던 15일이라는 기간이 들었다 그러면 150일이 걸려야 10채를 마무리를 해요.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한 채 샘플을 만드는데 30일이 걸려요. 그런데 그 30일에 규격이라든지 모든 그 장품에 대한 디테일을 쓰기 때문에 나머지 9채를 만드는 데는 불과 10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 사람이 10채를 만드는데 150일이 걸렸다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기계와 공구와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80일 만에 10채를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미국은 모든 게 이제 시스템으로 움직이죠. 굉장히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조금 시간과 노력이 R&D 단계에서 많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유통을 어디로 할 것인지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일반 리테일 매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형 유통 매장, 예를 들면 코스트코나 월마트나 어떤 타겟이나 뭐 기타 이런 대형 유통 매장에 납품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드셨다고 하면 그들만의 또 레귤레이션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현지에 어느 정도 규모의 창고를 보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일반 기본적인 그런 어떤 인증이나 등록은 당연한 거고요. 어떤 식으로 그 창고가 배치가 돼야 되고 굉장히 디테일한 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레귤레이션에 맞는 그러니까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거기에 맞게 이제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유통 채널을 어디로 타겟으로 한다 그럼 그 레귤레이션에 잘 맞춰서 처음에 준비를 하셔야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하루 전에 그 선적할 거에 대해서 미국 통관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5일 전에 FDA에 이제 그 관련된 서류를 다 접수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 등록 그 둔스 넘버나 이런 그 전 세계에 통용이 되는 둔스 넘버를 비롯해서 그 FDA 시설의 등록에 관련된 내용 그런 부분을 다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미국은 이 다큐멘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시설이나 이런 걸 보면 미국의 매니팩처링 시스템이 한국보다 더 악화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규정이 까다로운데 그래도 이제 허용이 되는 이유는 이 모든 다큐멘테이션이 잘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큐멘테이션 하는 거에 있어서 실제로 전문가의 그 상담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통관이라는 게 더 멀리 더 많은 그 미래를 보고 그런 그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요행수나 편리함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법에 대한 것들을 피해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경비가 들고 좀 어렵다 손치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시작을 하셔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코나 큰 매장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형 매장에 납품을 위해서는 판매되는 것보다는 반품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품에 맞아요. 대한 그 규정이라든지 AS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보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책정을 하는 것도 반드시 AS 가격이 책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바른 길로 옳게 가야 사업에 성공하실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코비드 기간에는 위생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더 철저해졌기 때문에 어떤 뭐 식품이나 화장품이나 메디컬 관련된 것들은 더더욱 철저하게 그 페이퍼를 이미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 요구를 하는 서류 사항을 미리 다 준비를 하셔서 임포터가 언제 FDA로부터 전화를 받을지 몰라요. 연락을 받아서 어떤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한국인 제조업체들이 미국에 있는 임포터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이제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 박사님과 미국 그 수출이나 통관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들어봤는데 한번 그 결론을 좀 한번 내주시죠. 결론이 이제 지금 결론이라기보단 실제로 지금 어떤 식으로 한국 제품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지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은 이제 가장 그 미국에서 큰 마켓이 뭐 뉴욕하고 LA랑 이제 시카고, 뭐 아틀란타, 버지니아 이 주가 하와이를 포함해서 이제 이 주가 가장 한국인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 아무래도 이런 심리적으로 한국인들을 통한 그 유통이 쉽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뭐라 그럴까 제살깎기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과다 경쟁. 비슷한 제품을 가지고 서로 이제 비슷한 제품을 가지고 서로 이제 그 유통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가격을 이제 내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뭐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롱런으로 보고 이렇게 실제로 투자 개념으로 보고 지금은 당장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계속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중소업체는 단기간 내에 그 자금이 마련이 안 되면 서바이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진행을 하려다가 결국 가격 때문에 포기하고. 거기서 이제 포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어떤 제품이 비슷한 유사한 제품이 이미 미국에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으면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차별화된 그런 제품을 선보이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레이블링이나 이런 부분을 뭐 이게 히스패닉 마켓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각각 지금 여기가 우리가 그 멜팅 팟에 살고 있는데 각자 뭐 재패니즈가 될 수 있고 차이니즈가 될 수 있고 이 미국 안에서도 각각의 이제 인종들의 그룹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지 비단 이제 한국 시장만 저는 한국 마켓만 공략하라는 거는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당연히요. 조금 미국이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중에서 가장 이제 뭐 하나의 기본적인 거 하나가 랭귀지를 변하는 건데 그 레이블링을 하실 때 조금 다양한 부분으로 뭐 미국에 들어오시려면 미국 뭐 잉글리시는 당연한 거지만 그 패키징의 그 디자인을 하실 때 그 타겟에 맞는 그 랭귀지를 같이 이렇게 그 병기를 하셔가지고 비단 이제 한국 시장, 한국하고 뭐 영어만 해서 한국 시장으로 타겟을 할 게 아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히스패닉 시장도 크고 그리고 뭐 재패니즈, 차이니즈 마켓 되게 크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진출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전 박사님 말씀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카메라를 샀단 말이에요. 캐논 카메라를 샀다 그러면 그 카메라 안에 있는 사용 설명서가 영어나 한국어, 일본어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스페니쉬도 있고 한자도 있고 아랍말까지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글로벌 마켓을 타겟팅한 회사는 미리 준비가 됐을 거고 한국 사람만 상대하는 그런 타겟팅이라고 그러면 한국말만 써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오너나 제품을 수출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의지가 담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하셨고요.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이번 미국으로 이제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하루 전에 그 미국 세관에 저희가 말씀드린 그 각 서류를 이제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일 전에 FDA 제품 관련된 서류를 등록을 하셔야 되고 그 등록이 돼서 이렇게 통관이 되면 일단은 거기에 그 우리가 그 운송업체를 지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운송업체에 그 참고로 그게 전달이 돼서 24시간 내에 그 FDA에서 승인이 나길 기다려야 돼요. 일단 그 어떤 식품이나 화장품이나 그 메디컬 관련된 제품들은. 그래서 허가가 거기서 이제 릴리즈를 해줄 경우에 바로 이제 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하시고 그 FDA 어떤 규정이나 그 여러 미국에 있는 오거니제이션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영상 보시고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자세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든지 카톡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우리나라가 코비드를 벗어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수출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시장인데 미국 시장을 향한 그 준비, 한번 그 기업인들이나 생산하시는 모든 분들 한번 그 눈을 돌리셔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시죠, 뭐. 네,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